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밀레니엄 Z세대의 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인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 인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비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최근 통일 논의의 중점, 즉 평화 통일 교육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으셔서 도덕 수업을 통한 통일교육 또는 창체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을 하시게 될 텐데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 인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 왜 우리 밀레니엄 Z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 또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문항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빠른 속도로 총 10개의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렵나요? 예, 일단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실은 맞다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틀리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그 알 또는 그 이해의 정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 수준하고 실제 지식 간의 차이가 있고 실은 많은 경우에 실제 지식보다는 기대 수준을 가지고서 통일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과의 관계 또 인식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괴리가 생겨서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의 실제로 일반 국민들 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답률은 83.9%부터서 5번이 66.6%, 10번이 4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각 문항마다 기대 수준과 그 다음에 실제 지식 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X축은요, 실제로 각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었던 그런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기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맞히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자기는 1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요. 오히려 10번째 문항에 대해서 답을 실제로 맞췄던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 수준은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서 4번까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 수준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 수준의 격차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2030 세대들이 통일 인식이나 또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낮아서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에
조사된 국민들의 북한 인식이랄지 통일 인식에 대한 여러 조사들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령대별로 실제 지식과 기대 지식 간의 격차가 크게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전 연령을 통틀어서 기대 수준과 실제 지식 간의 차이는 0.2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이해하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와 그 기대 정도의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실제와 기대 수준 간의 차이는 없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50대, 60대는 기대 수준은 높은데요, 실제 지식은 좀 차이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통일에 대한 지식 수준, 또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떤 북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그렇게 의미 있는 연관고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북한에서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대 수준을 가지고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향후 예비교사로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미래 통일의 그 주역이 될 초등학교 학생 시절부터서 올바른 북한관과 통일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의 통일교육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한 하나의 그 토대로서 2030, 즉 밀레니엄 Z세대인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30 세대의 통일 인식, 기성세대와 정말 차이가 있을까? 또 있다면 어디에서 그것이 비롯될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94년부터서 20년까지 약 한 25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식조사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연령대별로 점차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의 수준은 점점 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령이든지 똑같죠. 다만 그 연령대별로 그 감소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폭이 좀 빨라지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를 보게 되면 2007년과 2017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의 내용도 상당히 그 2007년에 비하면 17년에 약 마이너스 10% 정도가 감소했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또 반반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10년 정도의 차이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낮아지고 필요하지 않다 또는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상승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분단의 고착화가 오래되었고요. 또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이외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서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입에 달고 자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든 아무튼 통일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지상 과제로서 당연히 통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최근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을 얘기할 때는 바로 통일을 통해서
또는 통일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통일하게 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통일이 어떤 과정과 통일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통일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더 이상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통일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북한이 굳이 단일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게 되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다 비슷한 어떤 응답률을 보인 것만 보더라도 통일은 결국은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행복, 삶의 긍정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세대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정말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느냐 또는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기 연령대별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북한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오히려 60대나 50대 못지않게끔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북한이 설명하는 남북 갈등과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온 걸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도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안정이랄지 또 평화랄지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와 관련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요. 우리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관심, 또 그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치 그 반민족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처럼 죄악시하는 이런 것도 더 이상 안 된다. 나름대로 그 각자의 삶에서 통일의 문제, 북한과의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통일 논의와 관련해서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커그니티브 바이어스의 한 종류로 잘못된 이유 또는 비논리적인 추론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또는 모르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착각 속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또 그 뭔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인 것처럼 해서 문제를 더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 더닝크루거 효과와 연관지켜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의 변화는 바로 자신의 암과 무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선행돼야 된다.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모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거기를 토대로 해서 상대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촉발되는 것이지 마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한다거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은 결코 한 그 상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해와 또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일 논의에 있어서 특히 2030 세대와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암이 적으면서도 마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그런 어떤 빗나간 태도나 확신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상대방을 죄악시하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알고 있다라고 과신한다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또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에 대한 메타인지 향상이 요구되는 것이 현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30 세대로서 예비교사인 여러분들은 부모와는 다른 통일 환경을 갖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남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지식과 태도를 갖춰야 될 텐데 통일에 대한 메타인지, 즉 제대로 된 알을 토대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 이것은 동시대 또는 기성세대 또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상호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통일의 어떤 관점이나 인식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삶의 시기가 있고 또 현재의 삶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또 남북한의 관계랄지 4대 강대국 간의 통일 환경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데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북한에 대한 암 또는 통일에 대한 알미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맥락과 미래 지향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무엇이 요청되고 그 과정에서 통일의 어떤 주체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담론이 형성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역시 통일 교육을 시도하는 초등학교 교실이나 또는 초등학교 환경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그러면 통일 논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 시대의 통일 교육의 어떤 중점이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 교육의 어떤 주안점은 평화 통일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중에 우리 나라의 학교 통일 교육이 됐든 사회 통일 교육이 됐든 이 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차원에서의 교육, 또 통합을 위한 경우, 또 공산주의를 이기고 통합을 위한 교육, 안보 교육, 이런 형태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 공동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평화통일 교육이 있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평화, 화해, 공존 지향의 평화 통일 교육을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서 평화 통일 교육의 지향점, 또 그 중점,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통일 교육의 구체적인 스킬들을 형성해서 현장에 나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화 시대를 대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평화 통일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요, 평화통일교육의 관점과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평화통일교육의 관점과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평화 통일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평화 통일 교육에 있어서 평화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와 또 국립통일교육원이 국가 차원에서 통일 교육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떠한 가이드를 갖고 있는가를 것을 예비교사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향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 간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통일 논의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평화와 통일교육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네스코의 어떤 그 정책에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보시게 되면 역시 이 평화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러니까 전쟁이 서로 상대방과의 물리적인 충돌, 즉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폭력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평화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의 주안점으로 녹아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을 보시게 되면 통일 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갈등 조정, 협력과 연대, 평화 감수성 신장, 여러 공동체와의 공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남한 내부의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 간의 어떤 협력과 인정이 필요하고 또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바로 민주시민성의 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통일로 번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평화통일 역량의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평화통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가치, 생각 또는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
얘기죠. 상호 갈등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또 등장한 개념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생태계의 어떤 보존이랄지 또는 발전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통일 문제, 통일 교육은 바로 평화를 위한 교육이고 또 통일을 위한 과정은 결국은 평화적으로 돼야 된다. 이때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과 북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점점 그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함께 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상대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그 파트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상당히 딜레마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의 주민과요. 또 북한의 현재 지배 세력인 북한의 정권이 이제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은 우리 남한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적인 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랜 동안 같은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동체 구성원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이중적인 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인 북한 주민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게 평화 통일 교육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지향점 또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교육이 더 확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필수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합의를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게 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어떤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평화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시키는 교육, 건전한 안보의식을 높이고 균형 있는 북한관을 확립하고 평화의식을 함양하면서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목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일교육을 위해서 그 4개의 영역에서 그 몇 가지 하위 항목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총 15개 항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향후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통일교육 15개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한 6개항은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미래이고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임을 이해하고 남북한 주도적으로 통일을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평화는 바로 통일에 있어서 우선돼야 될 가치이면서 또 튼튼한 안보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 북한의 이중성도 필요하고요. 즉 경계 대상이면서 협력의 상대이고 또 북한은 객관적인 사실의 입각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규범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 통일 미래상으로서는 자유민주적인 가치가 보장된 국가 건설과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는 15개 항목이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은 올바른 북한 인식과 균형적인 태도, 건전한 안보관, 또 북한의 분단의 피해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 감수성이 그 어느 때도 필요하다. 또 북한의 정치 경제적 문제나 북한의 어떤 심각한 인권의 실상을 또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통일에 대한 공감대. 아무래도 통일은 그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는 어려움을 통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통일은 장차 한반도에서 새로운 미래상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일 교육의 방향은 바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또 분단 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에 대한 고민, 또 탈북 학생과의 공존, 통일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서 통일 상상력을 확대시켜주고 또 통일 문제를 일상의 문제로 인식해서 통일 역량과 감수성을 제고하는 이런 교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은 평화에 의한 평화를 위한 또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통일 감수성을 가지고서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통일 대비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사회의 통일 교육에서도 얼마든지 통일에 대한 얘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 교육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그 토대가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사람마다 통일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 있어서 포함 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즉 통일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하위 영역이랄지 또는 반대로 민주시민 교육이 통일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얘기하면서 포함 관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민주시민과 통일 교육은 서로에게 필요하고도 또 보완적인 대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보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포함 관계가 됐든 또는 보완 관계가 됐든 통일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 한마디로 우리가 올바른 사고 능력과 토론 능력을 통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또 상대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과 또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정과 협력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키워주는 민주시민 교육이야말로 통일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에서 강조했던 보이첼스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판적인 토론과 또 타인에 대한 인정과 또 갈등 해결을 위한 타협 이런 정신들을 강조했던 1976년도에 보이첼스바 협약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강조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화, 세뇌 금지의 원칙, 모순 인정의 원칙, 참가자 중심의 원칙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에 나가셔서 가르쳐야 될 대상이 초등학생들로서 인지 발달 능력이나 또 어떤 그 토론 능력에 있어서 비록 발달 수준이 낮지만 그네들 경험 수준이나 인지 발달 내에서 활용 가능한 어떤 주제랄지
활동을 통해서 지금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서 많이 활용했던 이 보쉐바의 이런 원리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 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비교사로서 통일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시민 교육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서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배웠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파트너로서의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요청되는데요. 피상적인 이해를 지양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거대 담론 형태 위주로만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또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부분부터서 쉽게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그 제한된 정보에 입각해서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토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브루타식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이슈, 초등학생들에게 궁금하고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질문으로 끌어내려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론 위주의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문제가 결코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함께 하게 될 나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등학생들이긴 하지만 군복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군대 의무복무를 하기 싫어할 텐데요. 이 통일과 군복무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앞당겨진다면 향후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문제고요. 또 통일 이후에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가볼 수 없는 북한의 명승지랄지 또는 다양한 지역,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여행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또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돼, 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세대들의 다양한 욕구, 또 다양한 문화들의 융합 속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공존, 자유, 평화, 인권, 다문화 또는 어떤 세계 시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도 역시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데도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개방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에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예비교사로서 장차 초등학교에서 효과적인 그런 통일교육을 위해서
예비교사로서 정립해야 될 바람직한 통일 및 안보 또는 북한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이런 점에서 좀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발달 수준, 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 흥미, 또 통일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얼마만큼 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성공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몇 가지 좀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뭐 왕도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몇 가지 방식들을 좀 보면요. 효과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북한관, 통일관을 위한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도 도덕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사학습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 통일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거의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관성, 지속성, 맞춤형, 또 체험형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 자료 하나하나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감동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네트워크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친숙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 전달식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활용 또는 어떤 그 디지털 활용을 통한 통일 교육도 필요합니다. 가상체험 활동도 필요하겠죠. 당장 북한을 가볼 수가 없지만 마치 북한의 어떤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실감할 수 있는 가상체험 활동을 통한 북한에 대한 이해 이것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초등학생들의 어떤 발달 특성, 특히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들은 나름대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알매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 또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막연한 어떤 그 인식 또 극단적으로 적개심만 있다거나 또는 그냥 극단적으로 무한한 동경의 대상으로만 본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고요. 이네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위해서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뭔가 설득력 있느냐. 그래서 뭔가 그 감정적인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저학년일수록 필요하겠고요. 조금 고학년 올라갈수록 자료나 근거를 들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이나 입장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의 어떤 그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보면 아무래도 저학년들은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지죠. 뭐 한 1, 2분 집중했다가 또 주의가 산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고학년으로 갈수록 집중도는 좀 더 높아집니다. 소통 방법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한테 짤막짤막한 간단한 문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오버액션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활동 위주로 가는 것이 저학년에게 필요하고요. 조금 고학년한테는 교사가 직접 뭔가 활동을 지시하고 문답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고학년, 저학년이든 통일 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요청할 때 적절한 칭찬이나 보상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초 위에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북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쌓기 위해서 많은 이제 예비 교사들이나 또는 현장의 교사들이 자료가 부족하다, 어디서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 통일교육원에서도 수많은 자료들을 많이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북한 정보 포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부에서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포털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있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대상별로 맞는 질문이나 또 최근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도입 부분이나 내용 전개 부분 또 결론 부분에서 많이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자료가 적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유익한 정보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북한 정보 포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굉장히 저도 자주 들어가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객관적인 북한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걸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멀티미디어 세대인 초등학생들한테 친숙하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북한 이해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국립통일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종합 포털도 마찬가지고요. 통일부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궁금하거나 또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샘플은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이 분단 고착화가 오래되면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땅집 또는 독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땅집 그리고 독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쓰게 되면 저게 무슨 말이지? 땅집은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을 북한에서는 땅집이라고 얘기한다라 그래요. 전업주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가정일을 전담하고 밖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여성을 가두 여성, 물론 최근에는 가두 여성보다는 여맹 생활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제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일본어나 중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같은 문화권과 혈연을 갖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질화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카드 뉴스를 통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통일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다. 세 번째가 놀이교재를 활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활동을 통해서 익히고 그런 곳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알아가고 또 내면화시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놀이라고 하는 통일을 수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요청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학년용 놀이교육 또 고학년용 놀이교육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개 이제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대개 통일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한반도 체험에 관련된 그 게임 놀이를 뭐 윷놀이 게임이랄지 아니면 마블 게임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가시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드게임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드게임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통일로 통하는 평화통일 보드게임이 최근에 이제 현직 교사들이 제작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 좀 알려드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익혀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웹툰을 통해서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좀 관심과 흥미도를 유발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통일의 미래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이런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국립통일교육원에 많은 자료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년별로 그다음에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시로 드리는 거 보니까 통일교육 주간 영상 자료라고 해서 이를테면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북한의 학교 생활에 관련된 것을 재미있게 이렇게 영상 자료로 엮어봤는데 그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틀어주고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의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탐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뭔가 그 얘기를 풀어가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통일의 의미랄지 또 통일의 필요성이랄지 또 통일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지리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제작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보면 이건 일단 뭐 유료 사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참샘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내가 꾸미는 통일책, 그래서 아까 제가 통일교육을 할 때 학생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몇 가지 기초 자료만 가지고도 그리고 또 토론하고 또 스스로 글로 써서 뭔가 자신들의 통일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참샘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던 샘플을 보니까 최근에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을 알아보고 내가 꾸미는 통일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 자료들을 8개의 커트에 어떤 그 그림 자료와 그 밑에다가 어떤 나레이션을 쓰도록 하고요. 이런 도안을 출력해 가지고 점선을 따라서 접은 다음에요. 가로 방향으로 접고 반을 접은 뒤 중간 실선 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사진과 같이 서로 뒤집어 접게 되면 뭔가 이제 그 하나의 책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을 넘겨가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 부분을 좀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 밀레니엄 Z 세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세대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팁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 교육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훨씬 적은 자기들의 삶의 어떤 그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이 실은 뭐 과장되게 얘기해서 통일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열정과 준비를 가지고 그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통일 교육의 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엄 Z 세대인 여러분들 예비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을 갖추고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그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을 할 수 있겠고, 바로 그런 점에서 통일 교육이 잘 되면 미래 통일의 역군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대 교육 과정을 마치고 교사로 발령 나가셔서 통일 교육에 어쨌든 전도 유망한 그 교육자로서 오늘의 이 강의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